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콩 보안법 통과와 트럼프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5월 28일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실제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 트형은 중국을 향해 여러 차례 공격을 했었죠. 야, 중국 너네 홍콩 보안법 통과만 하기만 해봐.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본격적인 전쟁이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날려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인데요. 뒤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은 홍콩 보안법 통과에 대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은 트형의 경고를 무시하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트형은 그 다음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나 보다 광범위한 제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콩의 특별지위 제거라, 이거 이미 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실제로 큰 반응이 없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홍콩 보안법이 도대체 뭐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이게 뭐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잘 정리된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투자증권에 넣어둔 주식형 펀드가 하나 있는데 수익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만 봐도 좋지 않아요. 분열, 전복, 테러리즘, 안보, 교육 모두 다 싸우는 쪽인데요.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는 테이블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외 세력이라 나와 있는데 미국이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홍콩 행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즉 이제 홍콩은 중국에서 관리할 테니까 미국 너네 홍콩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주권 보호는 홍콩 행정부의 책임, 즉 미국이 아닌 중국이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줄이 핵심입니다. 행정기관, 입법 및 사법기관은 이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 이제 완전히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시위 같은 거 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국 인민정부 유관기관이 직접 홍콩의 안보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내 안보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안을 정기 보고한다고 합니다. 무슨 1900년도 일제강점기를 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중국은 홍콩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차피 홍콩은 중국의 소유가 아니냐? 중국이 홍콩을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도대체 미국에서 나서가지고 간섭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92년도 미국 의회는 홍콩을 중국 본토로부터 분리된 독립체로 대우하기 위해서 미국 홍콩 정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홍콩에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의 자유교환 등 중국과의 차별화된 경제 무역 특권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홍콩 정책법의 결과로 지금까지 홍콩은 무역 허브, 금융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왔고 1 미국 달러는 7.75, 7.85 홍콩 달러 범위 내에서, 즉 달러 페그제를 실시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홍콩 내정 간섭이 그리 달갑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홍콩 국가보안법이 쟁점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각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홍콩에서 작년처럼 강도 높은 시위 진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홍콩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콩 달러 약세, 위안화 약세, 홍콩의 자본 유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그동안 부여했던 홍콩의 특별 지위가 폐지되면 홍콩의 국제금융센터 및 무역 허브로 해왔던 역할이 무너지면서 자본 유출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콩은 중국의 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중국과 동등한 관세, 즉 지금의 25%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게다가 미국의 민감한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지면서 홍콩을 통한 무역이 축소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뒤이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콩에서 과연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본 유출이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자본 유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국 돈을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자본 유출입니다. 그럼 홍콩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들이 홍콩 달러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가는 게 자본 유출이죠. 지금 홍콩은 1달러에 7.75에서 7.85 사이에서 움직이는 달러 페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러 페그제란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1달러에 7.85 홍콩 달러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은 홍콩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원달러 환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화폐인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홍콩의 환율도 상승하게 되면은 홍콩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달러에 7.75 홍콩 달러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홍콩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고 미국 달러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달러 페그제란 홍콩의 환율이 1달러에 7.75에서 7.85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홍콩에 투자를 할 때 환손실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콩에서 자유롭게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홍콩은 금융허브, 무역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달러에 7.85 홍콩 달러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홍콩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시중에 팜으로써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그러면 다시 환율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1달러에 7.75 홍콩 달러까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홍콩 은행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높여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있는 미국 달러를 홍콩 은행에서 인위적으로 사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콩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미중 무역 전쟁, 홍콩 시위 같은 글로벌 악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홍콩 달러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산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홍콩의 환율은 1달러에 7.85 홍콩 달러, 여기까지 상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때 홍콩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바로 본인들이 들고 있는 미국 달러를 시중에 뿌림으로써 미국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 홍콩의 환율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달러 페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홍콩의 외환 보유고가 풍부해야 됩니다. 지금 홍콩의 외환 보유고는 4,400억 달러로서 역대 최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홍콩 달러는 아직 짱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페이지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홍콩 환율을 보세요. 1달러에 7.75 수준입니다. 즉, 지금 입장에서는 홍콩 은행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미국 달러를 사들여야 될까요? 시중에 뿌려야 될까요? 지금은 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즉, 이러한 환율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시중에 있는 달러를 사들여야 됩니다. 즉, 외환 보유고 문제를 전혀 걱정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홍콩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2차 미중 무역 전쟁이다, 트럼프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은데 지금 홍콩의 환율은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트영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인하여 홍콩의 무역이 축소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홍콩 재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홍콩 전체 제조업의 2% 미만, 전체 수출액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대미 수출품에만 적용이 되어서 홍콩 자체에 미치는 실제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홍콩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내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사장은 중국의 대미 수출에 있어서
홍콩에 대한 비중도 지난 2018년도 2년 전에 약 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무역에서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 이코노믹스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기네요. WTO와 IMF 등 국제기구의 홍콩에 대한 독립적인 관세 영토 대우에도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홍콩의 무역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입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반도체, 통신 장비, 메모리 반도체, 통신 장비용 부품 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3, 4, 5, 2 세 가지 품목은 수출 수입 증감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 수입 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반도체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홍콩의 수입 금액과 수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즉 홍콩은 무역 허브로서 외부에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량도 많지만 중국에서 홍콩을 통해서 외부로 수출되는 물량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만약 홍콩에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으로 직접 수출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고안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마냥 수입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물품을 수출하는데 홍콩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홍콩을 통한 수출이 어렵게 생겼습니다. 이로 인하면 당연히 한국 기업, 대만 기업 이런 쪽에 상대적인 반사 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런 게 모두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원화의 가치는 더더욱 하락할 거라 봅니다. 그럼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은 국내로 외인 유입을 점점 줄일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측면만 보겠습니다. 즉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이러한 단기적인 사건만 체크해보면은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발표 하루 이전부터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위안화와 원화는 강세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영의 발표를 크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트영이 중국을 잡아먹겠다고 난리가 아닌데 우리 당장 주식 팔고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당장 한국을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쫄지 마세요. 원달러 환율이 과거에 비해서 꽤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보세요. 거기는 환율이 무슨 5배, 6배 뛰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환율은 한 100원? 요 정도 뛰었습니다. 귀여운 정도죠. 그냥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환율에 연동되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라 봅니다. 다시 한국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트영이 중국을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그럼 가장 피해가 큰 게 삼성전자 아니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가 가장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다 틀려요. 외국인은 여러분들과 다른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최근 3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을 잠시 이탈했었는데요. 이때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1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나 지금 현금 100% 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신 분들은 굳이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그쪽에 베팅하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신념을 꿋꿋이 지키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런 쪽에 베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쪽에 베팅하신 분들은 꾸준히 그쪽에 베팅하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의 악재는 매우 많습니다. 6월 달에 연준 정기회의도 열릴 계획이고, 또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감산 회의도 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러시아가 또 한바탕 난리 피울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위든 아래든 뭐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본인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